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례 및 대응 방안. 이번 차시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례 및 대응 방안 시간으로 오늘은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개인정보 노출 사례 및 긴급 조치, 개인정보 노출 예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노출 사례 및 긴급조치와 개인정보 노출 예방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를 말하며 개인정보 노출은 유출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시판 상담 요청 및 처리 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을 그대로 답변 등으로 게시할 경우 검색 엔진 등을 통한 사이트 내의 개인정보가 수집, 저장되어 일반인이 노출된 개인정보에 접근하게 하는 경우는 노출에 해당됩니다. 개인정보가 저장된 DB 등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문서, 저장 매체 등이 잘못 전달된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 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는 유출에 해당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이란 홈페이지 이용자가 해킹 등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인터넷상에서 관련 정보가 방치된 상태로 주로 홈페이지 관리자 및 이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합니다. 즉, 홈페이지에 게시글 또는 첨부 파일을 등록할 때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 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의 고유 식별 정보와 그 외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민감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고유 식별 정보, 신용카드 번호, 계좌번호, 바이오 정보 등이 노출될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으면 처리가 불가하며 여권번호 등은 처리 시 본인의 동의 필요 및 암호화 보관하여야 하는 중요 정보로 노출 시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신속히 삭제하지 않을 경우 구글 등 검색 엔진에 의해 노출이 확산되거나 제3자에 의해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은 명의 도용,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악용, 대량 스팸 수신 등 피해를 입게 되며 기업은 이미지가 실추되고 다수 피해자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4항, 제2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또는 고유식별 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 이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성 확보 조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개인정보 노출과 관련한 고시조항 및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이행으로 인한 유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동으로 개인정보 유노출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해 20만여 개의 공공기관 및 비영리 법인, 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구글, 네이버 등의 검색 엔진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경우
상반기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를, 하반기에는 고유식별 정보, 신용카드번호, 건강보험 등록번호,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정보를 모니터링하며 검색엔진의 경우 고유식별 정보, 휴대전화번호, 키워드 정보를 모니터링합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기관에 대해서는 삭제 등 조치하도록 통보하며 노출된 기관의 담당자에게 개인정보 노출 재발 방지 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 특별 점검 대상에 포함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각종 개인정보가 저장된 문서 파일 등이 외부로 노출되거나 유출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검색 엔진의 특성상 하나의 검색 로봇이 사이트 주소 및 사이트 내용을 수집, 저장하면서 발생하는 오류이며 다른 형태로는 홈페이지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삭제했더라도 검색 엔진은 삭제하기 이전에 홈페이지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글 등 검색 엔진에 별도로 삭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구글은 검색의 속도 및 정확도 확보를 위해 구글봇 크롤링과 색인기를 이용하고 있어 비공개 사이트 또는 삭제된 페이지 등에 대한 노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구글 색인 기능으로 로그인된 관리자 페이지가 무방비로 대거 노출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개인정보의 유노출 사고 및 피해 사례들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최근 5년간 개인정보 노출 추이를 살펴보면 노출 홈페이지 수는 절반으로 감소하였으나 노출 건수는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17년 대량 노출이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노출 경향을 살펴보면 비영리 법인단체 홈페이지에서 대량 노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해 개인정보 노출 형태에 대해 살펴보세요.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주요 원인은 개인정보 취급자 부주의와 홈페이지 이용자 부주의, 그리고 홈페이지 설계 및 관리 미흡에 의한 노출이 대표적입니다. 2017년 개인정보 전체 노출 건 중 첨부 파일 노출이 67.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홈페이지 이용자 부주의가 17.3%, 소스 코드 노출이 15.2%로 뒤를 이어 나타났습니다. 첨부 파일 노출 유형으로는 엑셀 파일이 78.8%, 한글 파일 14.5%, PDF, 워드 6.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편리하게 주어진 기능과 옵션, 그리고 일부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첨부 파일에 의한 노출 유형 및 조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엑셀 파일은 시트별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엑셀 파일을 열었을 때 보이는 시트에서는 개인정보가 확인되지 않지만 엑셀 파일 내 다른 시트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 노출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단 시트를 선택한 후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숨기기 취소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숨겨져 있던 시트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유형의 노출이 발견되면 게시물 작성자 또는 사이트 관리자가 게시물을 비공개로 전환한 후 숨겨진 시트를 삭제합니다. 그리고 검색 엔진의 노출 여부를 확인하고 저장된 페이지를 삭제합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취급자가 엑셀 파일에서 행, 열 또는 시트가 숨기기 처리된 것을 확인하지 못하여 개인정보 노출이 발생하는 경우로 열 또는 행을 전체 선택한 후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숨기기 취소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숨어있던 시트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유형의 노출이 발견되면 게시물 작성자 또는 사이트 관리자가 게시물을 비공개로 전환한 후 숨기기 취소 후 행열에 기록된 개인정보를 삭제 또는 마스킹 처리합니다. 그리고 검색 엔진의 노출 여부를 확인하고 저장된 페이지를 삭제합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취급자가 엑셀의 시트 보호 기능을 잘못 활용하여 개인정보 노출이 발생하는 경우로 해당 시트의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시트 보호 해제를 선택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노출이 발견되면 게시물 작성자 또는 사이트 관리자가 게시물을 비공개로 전환한 후 시트 보호 해제 후 개인정보를 삭제 또는 마스킹 처리합니다. 그리고 검색 엔진의 노출 여부를 확인하고 저장된 페이지를 삭제합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취급자가 엑셀 파일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셀을 레프트나 리플레이스 등의 함수 치환으로 마스킹하여 개인정보 노출이 발생하는 경우로 마스킹된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여 함수 확인 후 참조된 셀의 개인정보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노출이 발견되면 게시물 작성자 또는 사이트 관리자가 게시물을 비공개로 전환한 후 노출된 개인정보를 삭제 혹은 직접 치환 처리합니다. 그리고 검색 엔진의 노출 여부를 확인하고 저장된 페이지를 삭제합니다. 다음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엑셀 파일을 OLE 객체로 삽입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개인정보 노출이 발생하는 경우로 문서 내의 도표를 클릭하여 OLE 객체 내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노출이 발견되면 게시물 작성자 또는 사이트 관리자가 게시물을 비공개로 전환한 후 문서 내 표 더블 클릭 후 OLE 객체에 나타난 개인정보를 삭제합니다. 그리고 검색 엔진의 노출 여부를 확인하고 저장된 페이지를 삭제합니다. 다음은 엑셀 파일 내 메모 기능을 이용 시 메모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개인정보 노출이 발생하는 경우로 시트의 메모 표시를 확인한 후 메모의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노출이 발견되면 게시물 작성자 또는 사이트 관리자가 게시물을 비공개로 전환한 후 시트의 메모 표시를 확인한 후 메모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삭제합니다. 그리고 검색 엔진의 노출 여부를 확인하고 저장된 페이지를 삭제합니다. 다음은 엑셀 파일 내 개인정보의 글자색과 배경색을 같게 하여 개인정보 노출이 발생하는 경우로 시트의 셀 전체를 선택한 후 글자색을 검은색으로 변경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노출이 발견되면 게시물 작성자 또는 사이트 관리자가 게시물을 비공개로 전환한 후 글자색 변경 후 나타난 개인정보를 삭제 또는 마스킹 처리합니다. 그리고 검색 엔진의 노출 여부를 확인하고 저장된 페이지를 삭제합니다. 다음은 첨부된 한글 파일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로 이러한 유형의 노출이 발견되면 게시물 작성자 또는 사이트 관리자가 게시물을 비공개로 전환한 후 문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삭제, 개인정보 보호 기능으로 마스킹 처리합니다. 그리고 검색 엔진의 노출 여부를 확인하고 저장된 페이지를 삭제합니다. 다음은 첨부된 이미지 파일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로 이러한 유형의 노출이 발견되면 게시물 작성자 또는 사이트 관리자가 게시물을 비공개로 전환한 후 이미지 파일 삭제 또는 개인정보 부분을 마스킹 처리한 후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검색 엔진의 노출 여부를 확인하고 저장된 페이지를 삭제합니다. 이번에는 게시글 및 댓글에 의한 노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행 상담, 자격증 재발급 요청 등을 하면서 홈페이지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로 이러한 유형의 노출이 발견되면 콘텐츠 내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게시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삭제
또는 마스킹 처리한 후 비공개 게시판으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검색 엔진의 노출 여부를 확인하고 저장된 페이지를 삭제합니다. 다음은 공개 게시판 댓글에 개인정보를 남기도록 유도하거나 댓글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로 이러한 유형의 노출이 발견되면 콘텐츠 내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댓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삭제 또는 마스킹 처리한 후 비공개 게시판으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검색 엔진의 노출 여부를 확인하고 저장된 페이지를 삭제합니다. 이번에는 홈페이지 설계 및 관리 미흡에 의한 노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설계 오류로 URL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로 URL의 개인정보 노출 여부가 확인되면 웹브라우저 주소 URL에 파라미터 값이 보이지 않도록 작성하고 URL에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다른 값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HTTPS를 적용하여 안전한 통신을 제공한 후 검색 엔진의 노출 여부를 확인하고 저장된 페이지를 삭제합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설계 오류로 홈페이지 소스 코드에 의한 노출로 이러한 유형의 노출이 발견되면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소스 코드를 통해 개인정보가 있는지 확인한 후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소스 코드에서 삭제하고 꼭 필요한 정보는 암호화하거나 개인 식별용 구분자를 변경합니다. 그리고 검색 엔진의 노출 여부를 확인하고 저장된 페이지를 삭제합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설계 오류로 임시 저장 페이지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로 이러한 유형의 노출이 발견되면 인터넷 브라우저 도구 탭에서 임시 저장 페이지를 삭제하고 작성 완료 또는 취소 시 일정 시간 경과 시 저장 내용이 삭제되도록 수정합니다. 그리고 검색 엔진의 노출 여부를 확인하고 저장된 페이지를 삭제합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설계 오류인 디렉터리 리스팅 취약점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입니다. 디렉터리 리스팅이란 서버 관리자가 사이트 테스트 목적으로 사용하는 설정으로 인터넷 사용자에게 웹서버 내 디렉터리와 파일 목록을 보여주는 기능을 말하며 웹서버의 URL로 도메인 네임 플러스 디렉터리 경로를 입력했을 때 웹브라우저에 해당 디렉터리 내 모든 파일 목록이 노출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노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렉터리 리스팅의 올바른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윈도우 인터넷 정보 서비스의 경우 제어판의 관리 도구에 선택한 후 인터넷 서비스 관리자에서 기본 웹사이트 속성 정보를 수정해 디렉터리 검색 부분을 비활성화로 변경합니다. 또한 유닉스, 리눅스의 경우 아파치에서는 인덱스의 문자열을 제거하고 톰캣에서는 파란벨루의 펠스로 설정합니다. 다음은 관리자 페이지 접근 제한 미흡으로 인한 노출로 관리자만 볼 수 있는 페이지가 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방치되어 일반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경우입니다. 올바른 관리자 페이지 설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인가자일 경우 접속 시마다 로그인 페이지로 리다이렉트 조치를 취하고 홈페이지의 각 페이지마다 세션 및 쿠키 확인 구문을 입력합니다. 또한 관리자 페이지는 특정 IP 및 인가된 IP만 접근 가능토록 설정하며 관리자 페이지 주소는 추측하기 어려운 명칭으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검색 엔진에 노출 여부 확인 및 저장된 페이지를 삭제합니다. 검색 엔진에 저장된 페이지를 삭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색 엔진에 개인정보가 노출이 확인되면 홈페이지에 노출된 개인정보 페이지를 삭제한 후 검색 엔진에 홈페이지에 노출 개인정보 URL 또는 노출된 값을 입력하여 검색 결과 값을 확인합니다. 검색 결과 캐시 페이지에 개인정보가 존재할 경우 해당 페이지 삭제를 요청합니다. 버튼을 클릭해 검색 엔진별 캐시 페이지 삭제 요청 주소에 대해 살펴보세요.
구글에 저장된 페이지를 삭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백넥 버튼을 클릭해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개인정보 노출을 예방하기 위한 6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첨부 파일을 업로드하기 전 개인정보를 확인합니다. 업무상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게시하도록 하며 부득이 개인정보를 게시할 경우에는 마스킹 처리합니다. 또한 엑셀 등 숨겨진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가 숨겨져 있는지 확인해보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글은 비밀글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검색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한 후 게시합니다. 둘째, 관리자 페이지가 외부 노출되지 않도록 사수합니다. 비인가자 접근은 제한하며 홈페이지 각 페이지마다 세션 확인 구문을 입력합니다. 또한 관리자 페이지 주소를 추측할 수 없도록 수정합니다. 셋째,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먼저 웹사이트 변경 시 웹 취약점 진단 및 시큐어 코딩 준수 여부, 회원 식별자를 개인정보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암호화 대상인 개인정보의 암호화 여부, 변경된 웹사이트는 외부에 공개하기 전 반드시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점검합니다. 또한 웹 검색 엔진 고급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디렉터리 리스팅 여부 또한 점검합니다. 넷째, 게시판 성격에 따라 일반 공개 게시판과 1:1 상담 게시판을 분리하여 운영합니다. 공개 게시판은 담당자가 관리하고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공개하여 운영하며 1:1 상담 게시판은 작성자와 담당자만 읽을 수 있도록 비공개로 운영합니다. 다섯째, 인터넷 이용자가 개인정보 노출 예방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게시판에 안내글이나 팝업 창을 제공합니다. 여섯째, 개인정보 노출 기술 지원을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노출 모니터링 헬프데스크를 활용해 기술 지원, 법률 상담, 기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 정보보호 지원센터 및 인터넷 침해 사고 대응 지원센터를 활용해 다음의 사항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입력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문가 의견 보기를 클릭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잘 성취하였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출력하여 필요할 경우 한 번 더 살펴보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례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